자, 서차를 전한 아이, 우리 푸르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아이 같은 상황이 됐다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은 서차를 전하러 갔을 것 같아? 나였으면은 아빠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서차를 전하러 갔을 것 같아. 피은이. 나는 그래도 내가 그 서찰을 아버지가 읽어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좀 두려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도연이. 나도, 나도 휘은이처럼 아버지가 서찰을 읽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고향에 있을 것 같아. 아예. 나는 주로 갔을 것 같아. 말, 길도 많이 왔기도 하고, 누구한테 주는지 궁금해. 갔을 것 같아. 선생님 오늘 서영이 나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어, 저기, 서연이는 오늘, 지난주 화요일날 왔다 갔어. 아, 네. 다 했어, 푸르마? 네.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주인공은 왜, 휘은이와 소연이와 달리, 어? 다혜와 푸르미와 같이 가는 길을 선택했을까? 이 주인공은 도대체 왜?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서찰이라고 해서 음, 자,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서찰이라고 했다. 자, 책을 보면 17쪽입니다. 자, 16쪽 그 마지막 부분부터 얘기를 우리가 읽어볼 텐데, 우리 소연이가 좀 달라가지고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그 응. 노스님한테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 주막 걷다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돼. 누가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자. 16쪽에 밑에서 셋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부상들끼리부터. 보부상들끼리 주고받는 사발통문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이 서찰은 보부상들의 사발통문과는 다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는 서찰인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너에게도 알려줄 수가 없구나. 아버지는 더 말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했다. 하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중요한 서찰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다. 그럼 아버지는 서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 알고 있다. 이 서찰에는 한 사람을 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구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다. 나는 세상을 구한다는 말에 놀랐다. 그래서 이 서찰은 절대 아무에게 보여서도 빼앗겨서도 안 된다. 우리의 목숨까지 걸린 셈이다. 그래도 얼마나 좋으냐.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이 중요한 물건을 아버지의 손으로 전하게 되었으니. 거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음, 읽은 부분들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지금 푸르미가 읽은 부분들 중에 보부상이라는 게 나와. 자, 보부상은 이 책하고 보부상하고 무슨 관계야? 아버지가 보부상이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보부상이었고 이 주인공도 이제 보부상이 되려고 하지. 보부상이 뭐야? 다해. 소연이, 모르는데, 어? 소연이, 몰- 보부상이 뭐야? 님,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 희연이, 보부상이 뭐야? 찾아봤었는데 생각이 안 나. 푸르미, 그 뭔가 물건을 싸게 값싸게 사가지고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파는 그런 돌아다니면서 파는 그런 사람. 보부상이라는 말은 원래는 보상이라는 말하고 부상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야. 보상과 뭐? 무서워. 부상. 부상. 보상? 보상, 부상인데 요 상자가 똑같잖아.
네. 네. 상자가 두 번 나와서 상자 하나를 뺀 거야. 그래서 보부상이 된 거야. 이 상자는 상업, 상인, 상업, 상인이 뭐야? 뭔가 파는 사람? 파는 사람, 파는 사람. 그럼 보상하고 부상이 뭐가 다르냐? 보상은 아 보찜 장사야, 보찜 장사. 부상은 등찜 장사야. 그래서 보상과 부상은 그런 점에서 이제 보찜 장사하고 등찜 장사라는 점에서 좀 다른데, 왜 클릭이 안 돼? 어, 요게 이제 보찜 장사야. 요렇게 이렇게 멜빵끈으로 요런 거를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던 사람. 요런 게 이제 보찜 장사야. 보찜 장사. 멜빵끈으로. 그래서 네. 네. 반면에 등짐 장사는 요렇게 지게 알아? 지게? 지게. 지게 네. 메고 다니면서 지게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면서 팔았던 사람들. 요런 사람이 등짐 장사예요. 그래서 이 등짐 장사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큰 물건, 주로 부피가 큰 물건, 이렇게 장독이라던가, 이게 무슨 바구니라던가, 뭐 이렇게 솥단지라던가, 이렇게 큰 물건들을 주로 이제 팔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 부상이라고 그랬고, 반면에 이 보찜 장사 같은 경우, 보상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좀 작은 물건, 장신구, 옷감, 요런 거를 주로 이제 판매했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보상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보상이 되었건, 이런 부상이 되었건, 공통점은 이곳저곳 뭐 하면서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요 보부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요즘에는 우리가 장돌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가게에 가서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오잖아. 네. 네.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람이 뭐였다는 거야. 물건을 갖고 돌아다녔다. 왔어요? 5일마다 장이 열리면 그 장마다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집집 방문해서 물건을 팔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 어쨌든 그런 상업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바로 보부상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발통문이라는 게 나와. 자, 사발통문이 뭐래? 호소문 따위를 쓸 때 누가 주모자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회 모양으로 둥글게 삥 돌려 적은 문서. 그렇지. 사발 알아? 사발? 네. 네. 그릇. 지금 우리가 사발에, 이런 게 이제 사발이, 사발. 사발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건데, 뭐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요게 사발통문이야. 이렇게 무슨 글을 쓰는데, 여기다가 사발통문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 며칠 전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큰 이슈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 퇴진하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아이하고 푸르미하고 소연이하고 휘은이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내갖고 어떤 성명을 내세우는데, 아이 이름을 제일 앞에 쓰고 그다음에 푸르미 이름 쓰고 소연 이름 쓰고 휘은 이름 쓰면 그 사람들이 야, 이 다혜가 주모자구나, 주동자구나, 그러니까 요 애를 더 크게 혼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발통문을 이렇게 쓰면 누가 가장 우두머리인지, 누가 주모자 중심이 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장을 숨기기 위해서 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가 사발통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치 사발을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글씨를 썼다고 해서 사발통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네. 네. 여러분들이 그 사각형 책상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제일 앞쪽에 앉는 사람들 이렇게 옆으로 쭉 있으면 여기 앉는 사람이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보드가
보여? 화이트보드? 네. 회의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 탁자가. 그래갖고 여기에 막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어. 의자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 앉는 사람이 제일 뭐 하는 사람이? 높은 그 사람. 다음에 여기 앉는 거야. 보통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앉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원형 테이블로 이렇게 원형 테이블로 이렇게 놓으면 누가 먼지가 상석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다 똑같이 뭐 하다는 거야? 평등하다는 거야. 여기는 여기가 우두머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 여기가 뭐 3순위, 뭐 4순위 이렇게 이게 순번이 정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놓으면은 어디가 1등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거야.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사발통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책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갖고 다닌 중요한 그 편지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거기 편지를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을 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구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어. 자, 여러분이 끝까지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다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야? 스님이요? 누구? 스님이요? 스님? 여기 한 사람을 구하고 스님을 구하고라고? 소연이. 한 사람이요? 여기서 한 사람을 구하고 걔 아빠 아니에요? 주인공. 주인공 아빠를 구하고야? 저기 푸름이 녹두전문이 전문이에요. 녹두장군 전봉준이야? 희은이 네. 저도 녹두장군 정보원주. 녹두장군 전봉준 두 표. 연우 연우야? 네? 여기서 한 사람을 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구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그 서찰에 써있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서? 뭐요? 녹두장군 정도. 녹두장군 전봉준. 우리 다혜하고 소연이가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건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아빠가 구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끝에 가서 결국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하려고 한 거야? 녹두전문. 녹두장군 장군. 전봉준에게 전하려고 하는 얘기였지. 스님이가 주인공 아빠가 아니라. 자, 그러면 녹두장군 전봉준 왜 별명이 녹두장군인지 알아? 아는 사람? 녹두 알아? 녹두? 복식 아니에요? 곡식 중에 녹두가 있어. 녹두. 요게 녹두야. 녹두. 음. 요게 녹두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녹두 갖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녹두전. 녹두 부친 게 이렇게 녹두전. 네. 이거 안 먹었는데 녹두전 보니까 배고픈. 녹두로 이렇게 전 부쳐 먹는 경우가 있는데 요 녹두의 특징이 자라. 아주 작아. 그래서 녹두 장군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가 전봉준 장군이 뭐해서? 작아서. 키가 가서? 작아서. 그래서 실제로 음. 장군이 전봉준이야. 여기 지금 이게 전봉준 장군이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전봉준 장군 실제로. 요분이 전봉준 장군인데 전봉준 장군이 키가 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두 장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녹두 장군 전봉준은 어떤 사람이야? 아버지, 응? 아버지가 음, 거기 높은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음. 권봉준이 약간 동학 농민운동을 지도한 지도자예요. 그렇지. 전봉준 장군은 동학 농민 운동의 지도자이지. 그래서 요 책
서찰을 전한 아이는 역사 동화야. 즉 역사 동화라는 거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역사랑 동화? 역사라는 사실이야, 사실. 팩트. 플러스 동화라는 뭐? 소설? 상상, 허구, 거짓. 그걸 우리가 픽션이라 픽션. 그래서 이런 책을 보고 우리가 팩션이라고 팩션. 팩션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야. 자, 역사 동화인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역사 사실 부분은 바로 뭐가 일어났던 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거. 녹두장군 전봉주는 실제 있었던 사실이야. 반면 동화적인 부분, 상상 혹은 픽션은 그 서찰을 전하는 아이가 그 또 서찰을 아이가 전했고 직접 가서 서찰을 뭐 했다는 거? 전에 전했다. 요거는 요 책을 쓰신 한윤선 선생님의 상상이야, 상상.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쳐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어, 자, 동학농민운동이 뭐야? 아까 푸르미가 잠깐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휴연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 그 일본 일제가 음.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동학을 따는 농민들이 음. 조선 땅을 지키려고 운동한 거? 그렇게 알고 있어. 자, 연우는 동학농민운동 들어봤어? 아니요. 어? 아니요. 연우도 역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해. 소연이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 저요? 소연이. 저 역사 진짜 가장 싫어해가지고 잘 몰라요. 여기까지 해. 다혜는 동학농민운동 어떻게 알고 있어? 어, 그거 물러나라고 운동 그거 하는 거. 자, 동학농민운동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동학의 난이라고 불려. 2번,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불려. 3번,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불려. 4번, 가보농민전쟁이라고 불려.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교과서, 공식적인 교과서에는 여러분들 보통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동학의 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동학농민 혁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가보농민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동학의 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을 비롯한 정부, 조선 정부의 입장이에요. 또는 일본군의 입장이에요. 일본군은 이거를 동학의 난이라고 해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뭐한 거? 난리를 난리를 벌인 거야. 난리를. 그래갖고 요즘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하고 떠들썩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지금 뭐야? 내란을 일으킨 거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정당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해서 계엄령을 그냥 뭐 한 거다? 선포한 거다. 그래갖고 요 일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판도가 달라지겠지, 앞으로. 내란이라고 되면 이제, 그거 막 사람들 감옥 가고 막 난리가 날 거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일을 보는 성격이 달라지는 거야. 동학이다. 동학이 뭐야, 동학이? 자, 동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 동학. 휴연이. 모르겠네. 자, 동학은 푸르미. 동학은 약간 서양의 천주교를 보고 정약용이 만든 새로운 종교? 자, 그치. 동학과 맞서는 말이 바로 지금 푸르미 얘기했던 서학이야, 서학. 서학이라는 거는 서쪽에서 새롭게 전해온 건데, 바로 우리가 천주교를 믿대, 천주교. 천주교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면 가톨릭. 여러분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있지? 성당 네. 알지? 신부님 있는 성당, 그 네. 가톨릭. 예수님 하나님 있는 천주학이라는 것들이
서양 사람들이 주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서양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그걸 보면서 아니다. 우리 전통의 부분들을 갖고 있다 해서 유불선을 종합해서 유불선을 종합해서 아까 이제 푸르미가 잘 얘기하다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을 얘기했는데 정약용은 정치가 농민심서 이런 책 쓴 분이고 정치가고 동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최재우라는 분이 동학을 창립한 거야. 동학은 종교야, 종교. 유교, 불교, 선은 도교. 그 유불설에서 유교, 불교, 도교의 좋은 점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민족의 신앙을 덧붙여서 최재우가 결국 동학을 만들었고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인내천이라는 사상이야. 인내천에서 인이 사람이냐, 사람이. 천이 하늘천이야. 내는 곧 내자야. 사람이 곧 뭐다? 하늘이다. 그러면서 인내천 사상이고 이 사람들은 한울림을 믿어.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성당 이런 데서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늘님을 믿는데 이 하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다의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소연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하늘님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곧 뭐라는 거야?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두가 다 뭐하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평등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공학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네, 근데 그 당시 조선 사회는 평등 사회였어? 아니다. 있어요. 신분 사회였잖아. 신분 사회. 양반과 상민과 뭐 천민 뭐 이렇게 신분 사회였잖아. 그러면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 백성? 일반 백성들, 농민들이 좋아하겠지. 당시 거의 대부분 다 농민이야. 우리나라 사람 10사람 중에 9사람 이상이 농민이었단 말이야. 어? 농민들이 자기들이 평민이었었는데 저 소수의 그 양반들한테 늘 차별받았었는데 모두가 다 똑같다고 그러니 그래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 그런데 그 당시에 양반, 특히 관리들, 지방 관리들의 횡포, 부정부패가 심했어. 부정부패라는 건뭐 뇌물 받고 안 그러면 막 사람들 때리고 패고 막 뭘 빼앗고 이런 일이 너무 심했어. 특별히 전봉준이 살던 곳이 전라북도 고부라는 곳인데 그 고부의 군수 조병갑이라는 그 군수가 아주 못된 거예요. 그 못되게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농민들이 불만을 품고 이 조병갑을 뭐해라? 쫓아라. 잘라라. 퇴진해라.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시위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는 그러마 했는데 나중에서 뭘 바꿨는데 더 나쁜 놈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 동학 농민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뭐야? 우리 어디까지 쳐들어가자? 한양까지 쳐들어가자. 서울까지 쳐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버리자.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학 믿는 사람들이 뭐야? 난을 이렇게 지들이 난을 이렇게 이것을 진압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동학을 믿는 사람들과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이 잘못된 세상을 뭐 해본다? 그분 바로잡는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다. 이 못된 관리들을 혼내줘라 왕한테. 그래서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근데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혁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뒤 엎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농민들이 그냥 왕은 안 무너뜨리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만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런데 요 사람들이 아니다. 밑에 부하들 몇 명 없앤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다. 아니,
아예 그냥 뭐 해야 된다? 바꿔버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어? 밑에 잘못된 애들 몇 명을 처벌하고 끝날 거냐? 아니다. 이거는 밑에 애들이 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대통령이 문제다.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을 뭐 해버려야 된다? 쫓아내버려야 된다.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럼 그거는 혁명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조선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걸 뭘로 봐야 된다? 공화국민 혁명이라고 봐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정부가 관군이 군대가 농민군한테 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야,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한양까지 쳐들어와서 그 왕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조선 왕 고종이 어떻게 했어? 청나라한테 어. 그렇지. 고종이 청라. 청나라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했어. 요즘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물러나 대통령 물러나 막 이러고 막 하니까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한테 와서 얘들 좀 혼내줘요 막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응? 그 청나라 군대가 알았어 내가 너네들 그 가서 대신 혼내줄게 하고 청나라 군대가 왔는데 부르지도 않았던 누가 온 거야? 일본. 청나라 군대한테 부탁했는데 청나라 군대만 온 게 아니라 일본 군대도 온 거야. 그러니까 소연아 나 좀 도와줘. 다혜가 자꾸 나 때려갖고 못 살겠어. 소연이 네가 와서 다혜 좀 혼내줘. 그랬는데 소연이가 알았어 하고 왔는데 갑자기 희은이가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휴인은 됐어. 그런데도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일본이 왔어. 그러더니 그 원래 푸름이 생각에는 그럼 소연이나 휴인이가 다혜를 뭐 해줘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다혜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희윤이가 소윤이한테 pun치를 날리는 응. 거야. 즉, 뭐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청나라 일본이 전쟁을 하는 거야. 누구네 집에서? 푸르미네 집. 어? 푸르미가 우리 집에 온 다혜 좀 쫓아줘 그랬더니 소연이한테 불렀더니 희윤이가 오더니 소연이하고 희윤이가 갑자기 막 푸르미네 집에서 싸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어? 누가 이겨? 일본. 일본이 승리.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동안 푸르미는 소연이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소연이 말을 잘 들었단 말이야. 즉, 우리나라는 조선은 당시 누구 말을 잘 들었어? 청나라. 청나라 말을 잘 들었어. 근데 휴은이가 그게 못마땅했던 거야. 휴은이가 푸르미 너 이제 앞으로 뭐해?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누구를? 소연이를 제껴야 된다고. 소연이를 푸르미한테 떼내야 된다는 거야. 즉, 일본이 앞으로 조선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하려면 청나라부터 조선한테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일본이 다시 누구를? 동학농민군을 농민군과 전쟁을 벌였다.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요 가보농민 전쟁이라 부르는 거야. 이 가보는 뭐냐면 가보년 자 지금 우리가 2024년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서기 몇 년도를 부르는 게 아니었고 60갑자라고 들어봤어? 60갑자라고 알지? 네. 그러면 띠 있는 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갖고 쥐띠니, 소띠니 뭐 이런 띠. 이 오는 이게 말띠야, 말띠. 그 앞에는 12개가 있어. 갑을, 병정, 무기, 경시 뭐 이렇게 12개가 있어. 12개하고 10개가 조합을 두면 60개가 돼. 그걸 보고 60갑자라고 그러는데 그 갑오년에 일어났던 전쟁, 농민들이 누구랑 일본과 전쟁을 벌였다 해서 갑오농민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떤 사람들. 이건 단지 우리 조선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군과 싸운 거기 때문에 뭐다? 전쟁이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되어서 그 일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짓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의 4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이해가?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일본과 맞서 싸웠는데 동학농민군 일본과 맞서 싸웠는데 좋지. 바로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 우금치가 어디냐면 여러분 대전에서 세종에서 바로 옆에 공주라는 곳이 있어. 그쪽에 우금치라는 곳이 있어. 우금치. 치라는 게 이게 고기 같은 거야. 거기에서 크게 패배를 당. 그 바람에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전봉준도
나중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숨어 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전봉준의 부하가 뭐 했던 거야? 알렸어. 밀고 한 거야. 밀고 일본에다가 하나 넘긴 거야. 그래서 결국 전봉준이 잡혀서 한양으로 압송돼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아 패배하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요 한 사람을 구하고 지금 누굴 구하면 녹두장군. 녹두장군 전봉준을 구하면 다시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군을 추스려서 그 세상을 뭐 할 거다? 뭐할 것. 할 거다. 즉 평등한 세상을 만들 거다. 일본을 몰아내고 자주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한 사람을 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구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아버지 첫 번째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요. 세상을 구하는 내용인데 그러니 당연히 뭐 해야지 우리가 전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유지라는 말 혹시 알아? 아니, 자, 유언은 뭐야? 유언. 유언을 남겼다. 유언.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렇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유산을 남겼다. 유산을. 마지막으로 남긴 재산? 남긴 뭐? 재산.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보고 유산이라고. 유지는 이 지가 뜻지자야. 이 유가 남긴다. 유지는 그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남긴 뭐? 뜻, 의사, 뜻.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이 편지 중요한 편지야. 물론 그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걸 이루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뭐 해서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효라고 생각한다. 자식된 도리. 이 아들이 그렇게 나선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연이나 효연이 같은 경우는 뜯어보지 말랬거든요. 그러니까 뜯어보지 말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안 뜯어봐야 돼. 안 뜯어보니까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를 뭐하고? 뭐를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거야? 안 갈 거예요. 라는 걸 소연이하고 유인을 선택한 거지. 소연이 유인이었날까? 또는 지금 아버지도 없어서 이제 이 애는 뭐가 된 거야? 고학? 고아가 된 거고. 원래 엄마는 없었고 고아가 된 거지. 고아가 돼서 지금 얘한테 급한 건 뭐야? 당장 뭐가 급하겠어 얘한테. 고아가 된 애한테. 부모님? 부모님이 급해? 부모님 좋아하는데 부모님 급하다고 부모님을 뭐 다시 만들어? 얘한테 급한 거 뭐야? 먹고 살 일이 급하지. 그동안 아버지가 먹여 살려줬잖아. 근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면 당장 뭐하고 먹고 살 거냐. 먹고 살 길을 찾는 게 급하니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지, 사실. 근데 이 아이는 당장 먹고 살 길을 찾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아버지가 못 이룬 일을 마저 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또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등이 누구야? 해. 소리가 안 들려. 내가 들려. 해. 만약 내가 이 책의 주인공처럼 한자 두 글자를 알려주는 대신 두 냥을 내야 한다면 너는 한자의 뜻을 알 거야? 나는 두 냥을 낼 거야. 왜냐하면 그 뜻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꼭 알고 싶기 때문이야. 푸르미. 나였어도 생각처럼 그 두 글자도 정말로 중요한 거면은 두 냥을 주고라도 한자를 알았을 것 같아. 하에. 아주 중요했다면 분양을 내서 그 한자를 알려고 했을 것 같아. 휘은이. 나도 만약에 그게 알아내는 게 진짜 중요했다면 분양에 대해서 알았을 것 같아. 연우.
나는 살 수 있으면 샀을 것 같아. 됐어요. 아, 근데 지금 소연이가 물어본 이유가 뭐야? 왜 그걸 물어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빵을 사는데 뭐 빵값이 1,000원이래. 그럼 1,000원 내고 빵을 살 거야. 이건 사실 여러분들 별 물어볼 이유가 없어. 왜? 원래 빵은 뭐 하는 게 돈 주고 사는 게 그게 뭐 하는 일이야? 맞는. 그게 당연한 거? 당연한 일이잖아. 근데 왜 지금 이거는 그냥 주고 두 글자 알아보는데 그 돈을 쓸 거냐 말 거냐는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소연아? 그 책에서 그 노인이 있었는데, 뭐 한자 두 자, 그거 알려달라 그랬는데, 돈 내라, 그 노인은 돈 내라 그러고, 주인공은 한자 두냥 하는데도 뭐 그렇게 돈을 내야지 해줄 거냐 해가지고. 그래, 그래. 그럼 뭔데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빵집 주인이야. 그 빵을 달라고 했더니, 돈 내라. 1,000원 내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그 1,000원 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까? 아니에요. 이상 안 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왜 글자 두 글자 알렸는데 그냥 내는 그건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왜 이상한 거야, 휴인이? 원래 글자 알려주거나 그럴 땐 돈을 잘 안 내. 왜 돈을 잘 안 내? 서로 알려주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연우야, 네. 친구한테 네가 야, 우리 숙제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숙제 알려줄 테니까 2,000원 내.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연우야? 어, 나 다른 애한테 물어볼래. 다른 애한테 물어볼래? 이럴 거야. 그래. 자, 다해. 어? 뭐야. 조금 아까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사발통문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야, 4,000원 내면 알려줄 거야. 이러면 4,000원 좀 비싼데? 4,000원 좀 비싼데. 그렇지. 비싼데. 지금 여기서 두냥이면 뭐야? 그 두냥이 어느 정도 돈이야? 10만 원. 왜? 왜냐면 한 양이 5만 원이니까. 어? 왜냐면 한 양이 5만 원이니까요. 5만 원이라고 누가 정한 건데? 선생님 알려주셨는데요. 어떤 셈? 학교 선생님, 학교 역사 선생님이요. 아, 정말? 우와, 벌써 알려줬어? 자, 한 냥이 얼마인지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이 책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책에서 두냥이면 뭐 할 수 있는 돈이었어? 두 번째 밤을 말씀. 여유롭게 잘 수 있는. 후밤을 여유롭게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돈이었어. 어? 여기 옛날에 주막이라는 거, 주막. 주막이 뭔지 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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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호텔?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이 호텔. 근데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오늘날 호텔은 어? 방을 잡으면 조식, 밥을 주잖아. 네. 알아? 우리가 호텔을 예약을 네. 하면 그 다음날 아침 조식이 이렇게 나와. 물론 요즘에 호텔에 따라서는 조식을 또 별도로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방만 파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호텔은 방 플러스 조식. 그래서 우리가 방값을 내면 아침 식사까지 준단 말이야. 근데 옛날 주막은 그게 아니었어. 거꾸로였어. 뭐를 하면 밥을 사 먹으면 방에서 재워줘. 어, 어? 그래서 그 주막의 어떤 그런 방에 우리 호텔 가면 당연히 뭐야 가족끼리만 뭐 이 두 사람만 가서 이렇게 방을 쓰잖아. 근데 네. 주막의 방은 그냥 뭐 하는 거야? 다 같이. 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10만 원이라는데요. 자게 되는 거야. 뭐가? 그 한 양이 한 장이 10만 원이래? 60만 원이요. 60만 원?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시대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요게 그래서 두 밤을 잘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 주막이라는 게 요즘처럼 좋은 호텔이 아니라 값싼 호텔, 모텔 이런 데야.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그러면 모텔 이런 데가 보통 물론 모텔도 막 지역에 따라 다른데 한 6, 7만 원 해. 6, 7만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그 여러분들 밥 먹으려면 보통 한 끼 얼마 정도로 밥 한 끼 먹는데 3만, 김치찌개나 뭐 이런 거 보면 뭐라고? 3만 원? 야, 너 김치찌개 이런 거 너네 동네는 3만 원이나 해, 쉬우나? 아니, 오, 다른 것도 먹으니. 다른 것도 먹으니까 요새는, 디저트도 요새는 먹고 10,000원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10,000원이야.
무슨 뭐 김치찌개 100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10,000원이고 짜장면은 뭐한 6, 7,000원? 6,000원? 5, 6,000원? 그 정도 하나? 치킨 한 마리는 한 2만 원? 18,000원,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걸로 치면 대략 한 10만 원 하루에. 그러면 이제 이틀이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야. 저기가. 분양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분양이라는 것들이 아까 뭐 5만 원이에요. 뭐 30만 원이 뭐 이거는 그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그 물가라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획일적으로 누구 말이 맞았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쉽게 말하면 2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한자 두 글자 알려주는데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좀 많이 비싼. 어 많이 비싼 거 아니냐는 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재벌이야 재벌. 그러면 20만 원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낼 수 있. 낼 그래도 수 좀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깝다 재벌이어도 그래. 근데 지금 이 애는 주인공은 지금 몇 년 갖고 있어? 12냥. 어? 아, 12냥이었어, 처음에. 12냥인가만 갖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몇 냥을 내라는 거야? 2냥. 2냥 갖고 있는 거야. 2냥 내라는 거야. 자기 재산의 6분의 1을 내라는 거야. 6분의 1을. 게다가 이 애는 뭐야? 애잖아, 애. 애가 어른한테 물어보는데 애한테 뭐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돈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책 42, 43 좀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일곱째 줄, 43쪽 밑에서 일곱째 줄. 그냥 들어. 너는 이북이니까. 자, 누가 찾은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아야, 날 43쪽이요? 도둑이라고. 그냥 읽어봐. 들어. 맞아. 아야, 날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고 안 사고 결정하는 것은 너다. 그게 너한테 중요한 거라면 너한테서 중요한 것을 나에게 주는 건 당연하다. 너희는 내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게 더 미웠다. 알려주세요. 정말 그만. 그게 너한테 중요한 거라면 너한테서 중요한 것을 나에게 주는 게 당연? 맞다. 어, 중요한 것끼리 바꾸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냐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54쪽, 54쪽이 아니라 46쪽, 첫째 줄부터 또 찾은 사람 읽어봐. 너무 서운해할 건 없다. 그 두 자를 안 것이 이 분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래야 네가 안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거기까지 두 가지 또 근거를 들었어. 아까 첫 번째 근거는, 아까 앞에서 읽었던 근거는, 너가 중요한 걸 알아내려면, 당연히 너도 중요한 걸 뭐 해야 된다? 내 말이 말해. 맞다라는 논리였어. 여기서 말한 논리는 네가 알게 된 두 글자가 뭐보다 분양보다 더 뭐하면 값지.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분양이 뭐한 게 아니다? 아까운 게. 아까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하긴 해. 세 번째 근거는 그래야 네가 뭐한다? 까먹지 않는다. 까먹지 않는다. 즉 너희들이 비싸게 사야 그걸 더 뭐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긴다. 싸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돈 내고 다녀야 운동, PT 뭐 이런 거, 헬스클럽 이런 데 돈 내고 다녀야 열심히 하지. 돈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아파트에 있는 뭐 이렇게 무료 뭐 공원에 있는 그 무료하면 사람들 있어도 잘 뭐 한다? 안 한다. 강좌 강연 이런 데도 예약했다가 돈 안 내는 거면 그냥 에이 안 가. 근데 자기가 돈 내는 꼭 뭐 한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그러니 돈을 뭐 해야 된다? 지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어때요, 은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마이크 꺼져 있다, 은우. 저요? 연우 너. 어, 여기서 돈을 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이유, 돈을 내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동의가 돼? 아니면 어, 다른 생각이야? 돼요. 응?
돼요. 왜? 어떤 점에서 동의가 돼? 뭐, 전체적으로 딱히 고절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희윤이는? 저도 되는 것 같아. 푸름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다해. 가까이서 얘기해. 크게. 저도 될 것 같아요. 소연이. 저도 뭔가 눈에서라도 잘 기억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이 아이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약간 억울하고 좀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저는 돈을 내고 글자를 사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워. 그래서 이 애는 어떻게 나중에는 돈을 내요. 그러니까 돈을 내기만 해 계속? 아, 흥정한, 그러면 한자를 배워야지 자기가 알 수 있게. 어? 이 아이가 나중에 한자를 알 수 있게 배워야지. 한자를 할 수 있게 배운다고? 또 이 아이가 그래서 계속 돈만 내? 돈을 벌어요? 돈을 벌잖아. 어떻게? 노래 아예 어떻게? 불러가지고. 어? 노래 불러가지고요? 자기가 노래를 불러주고 더 뭐 한다는 거야? 돈을 받는다는 거야. 아마 그 전에는 얘가 이 노래를 불러서 뭐 할 생각을 못 했을 거야. 정말 생각 못해요. 돈을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거야. 근데 노래를 불러주고 이제 돈을 뭐해? 받는다는 거야. 이 책은 이 아이 아버지 직업이 뭐였다고? 이 아이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 보부상이죠. 보부상. 보부상은 아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직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네. 사고 파는 일을 뭐하게 생각한다?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 자, 근데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뭘 사고 파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아니, 옛날에는 사고 파는 일이 많았다, 별로 없었다. 많았어. 옛날에는 사고 파는 일이 별로 없었어. 많아. 에? 많지 음, 않고 별로 없었다, 옛날. 왜 옛날에는 사고 파는 일이 별로 없었냐?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이 없어요? 첫 번째 뭐? 가급적. 자급자. 저기 뭐야?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재료를 구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뭐 했다는 거, 공급했다는 거. 즉, 옛날 사람들은 먹을 거, 농사 지어서 먹을 쌀 구했어. 텃밭에서 채소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김치 담궜어. 옷, 자기가 직접 뭐 했어? 집에서 그 뭐야, 이렇게 물레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 짜가지고 옷 직접 만들어 입었어. 신발 자기가 직접 뭐 했어? 집 신고 갖고 저기 했어. 집 자기가 직접 뭐 했어? 흙 만두. 갖다가 볏짚 갖다가 집 자기가 직접 지었어.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다 뭐 했다는 거야. 직접. 스스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뭘 사고 팔고 할 일이 없었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다음에 생산량이 적었어. 즉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거야. 자기 옷 만들어 뭐 하기도 바쁜 거야. 그러니까 내다 팔 물건이 별로 없어. 없었다는 거야.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일이 자체가 없었던 거야. 스스로 해결했다는 거야.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문화가 과거에는 없었고 굳이 뭘 할 거면 이른바 이걸 했어. 뭐? 이게 뭐야? 물물교. 물견이 뭐야? 물건이랑 물건을 교환하는 거? 그렇지. 내가 집신 줄게. 너가 뭐 배추 줘. 뭐 이런 식으로 굳이 필요하면 물물 교환 정도 했다는 거야. 과거. 화폐 경제,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아니면 이걸 했어. 뭐 했다고? 품앗이? 품앗이가 뭐야? 얘들아, 품앗이가 뭐야? 맛이요? 음. 품앗이는
소연이네 집에 그 저기를 해야 돼. 김장을 해야 돼. 김장을. 근데 혼자 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소연이의 부모님이 휘은이 부모님한테 우리 집 오늘 김장하는데. 그럼 휘은이 부모님이 아, 그럼 저희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휘은이네 부모님이 소연이네 집 가서 김장을 같이 해줘. 그리고 며칠 후에 휘은이네 집에서 김장할 때 어떻게 해? 또 가서 도와줘. 소연이 부모님이 가서 도와줘. 이렇게 서로 뭐 하는 거? 도와줘. 한 번씩 도와주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품앗이라고 한다. 근데 요즘은 그래서 옛날에는 푸르미 부모님이 갑자기 어디 출장을 가야 됐어. 그래서 푸르미만 집에 있어야 돼. 근데 애 혼자 놓고 집에 못 가잖아. 그러면 연우 부모님이 아이고 그럼 푸르미 저희 집에 데려다 놓으세요. 저희가 뭐 해드릴게요? 돌봐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연우네 부모님이 출장 가거나 여행 가서 연우 혼자 있게 될 때 이제는 누가? 푸르미네 집에서 연우를 돌봐준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 품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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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도 품앗이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남아 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연우 부모님 어디 가면 연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베이비시터 불러서 연우 돈 주고 그 사람한테 돌봐달라. 아니면 연우를 그 뭐야 어린이집 이런 데 맡겨. 돌봐달라. 돈 내고 맡겨. 이런 식으로 요즘엔 다 뭘로 해결한다는 거야? 돈으로 해결. 내가 김장하는데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 가사 도우미를 하루에 일당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서 뭐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와서 돈 받고 김장 도와줘.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야? 사고 팔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축구했어. 근데 요즘에는 축구 클럽에 뭐 해서 등록해서 돈 내고 축구하잖아. 축구 배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 좋은 점 뭐가 좋을까? 음, 응?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러면 좋은 점 뭐가 좋아? 돈을 벌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어. 또 품앗이를 하면은 제가 직접 가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내면 되니까 그게 편해요. 편해졌지. 그 사람들이 뭐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와서 김장해 줄 거 아니야. 전문가들이 여러분 아이를 돌봐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 거지. 그런 점에서 편리해지고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어. 단점, 안 좋은 점.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게 될 게 있어요. 그렇지. 돈을 많이 써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 없게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때? 더 좋아질까? 아니면 관계가 느슨해질까? 느슨해져요. 관계가 느슨해질까?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돈 받지 않고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한다거나 물물교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더 끈끈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시장 경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사회. 그래서 이 책 서찰을 전하는 아이에서 저자는 어쩌면 이렇게 사고 파는 일을 너무나 뭐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보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괜찮아요 좋아하고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시장 경제에서 살고 있게 사고 파는 일에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분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안, 과거처럼 이렇게 돈을 꼭 없어도 그냥 서로 도와주는,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경제의 모습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더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시 늘려가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해. 만약에 아버지와 주막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평소에 꺼내지가 않던 어머니 얘기를 했을 때 곧 어떤 상황이 올지 예상이 갔을 것 같아? 나였으면은 아버지가 먼저 떠난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좀 의심스러울 것 같아. 다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소연이, 나도 그냥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길 것 같아. 푸르미, 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아빠가 그냥 그렇게 말을 했구나 생각할 것 같아. 연우. 나 그 질문을 잘 못 들었어. 그 만약에 그 주막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평소에 안 꺼내던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은 곧 무슨 일이 올지 예상이 갈 것 같아? 어, 애가 엄청 슬퍼할 것 같아. 평소엔 엄마 얘기도 안 하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있지도 않은 엄마 이야기를 꺼내니까 슬펐을 것 같아. 끝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희은이에게 다시 질문을 조금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희은이는 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셨잖아. 네. 그걸 보면서 아, 이럴 줄 알았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 아니면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죽어? 라고 좀 황당했어. 뭐 어땠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읽을 때? 왠지 그냥 그럴 것 같았어. 아, 그럴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네. 소연이는 저는 그냥 그 얘기가 오늘따라 하고 싶은가 보다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의 죽음으로 연결돼. 아, 아버지의 죽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웠냐 아니면 좀 황당했냐? 음,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아예 가까이 대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흐름이 자연스럽지. 연우 네? 연우는 넌 어땠냐고? 어, 잘안 들, 다시 한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태까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놈아. 아버지의 죽음이 나오는 대목이 너한테 어떻게 받아들였냐고. 어, 우리 아빠도 그렇게 되면 참 슬프겠다 이러면서 슬프게 느꼈어. 자, 그거 너 감정이고 요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좀 뜬금없이 이상하게 받아들였냐고 아니면 자연스러웠냐고. 뜬금없었던 것 뜬금없었어? 왜? 같아.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왜 자연스럽지 않았냐고. 막 뭘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그 자연스럽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아버지가 뭐 특별히 그 전에 뭐 아팠었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과로를 했다던가 나름의 어떤 그런 기미가 있어야 그 아버지가 그 다음날 돌아가신 게 받아들일 텐데 멀쩡하던 분이 단지 그냥 뭐야 간밤에 누구 얘기했다는 거 어머,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꺼냈다는 거더니 갑자기 아침에 죽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러운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론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뭐별 무리 없었는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우처럼 좀 어색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 작가는 아버지의 죽음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을까? 표현이 그래야지 뭔가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시장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서차를 저는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음. 연우, 처음 음, 이 애가 말할 때 그 기억에 남는다고 음, 말했어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더 잘 성장한 것 같다는. 연우, 연우야,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 그 뭐냐, 뭐,
연우야, 선생님 질문이 뭐였어? 그 뭐냐, 하려는 말이 기억이 안 나요. 아, 선생님 질문이 뭐였냐고. 선생님 연우 너한테 한 질문이 뭐였냐고. 질문 알아? 음, 아니요? 왜 몰라? 연우야, 너가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어서 선생님이 연우 네가 내 수업에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딴짓하고 있는지 선생님 알아 몰라? 음, 모른다고 네 화면 꺼져 있으면. 게다가 그럼 네가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열심히 하고 딴소리 안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당연히 수업에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화면은 꺼져 있고 대답은 못 하고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의심해? 어? 너가 지금 수업에 집중 안 하고 있다고 선생님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선생님도 너보고 화면을 켜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너가 나한테 신뢰를 달라는 거지. 소연이, 저요? 음, 음, 뭔가, 음. 뭐, 너도 뭔가 휘은이랑 비슷하게, 뭐, 너도 뭐 이제 너도 혼자 뭐 잘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요? 음. 약간 스토리상 아빠가 죽음으로써 약간 아이가 좀 더 한층 성장하고 약간 독립해가지고 약간 이 스토리에서 약간 독립, 약간 좀 자연스럽게 독립하는 거를, 한번 성장하는 거를 보여주고, 아, 네. 지가 안 죽으면 같이 가니까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그렇지. 지금 다의 말이 맞지. 다른 사람 말도 다 맞는데 제목이 뭐야? 이 책 제목이. 서를 전한 장난 아니야. 서차를 전하는 아이잖아.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안 죽으면 서차를 전하는 아이가 안 되잖아. 그 여러분이 말하는 차를 저는 아버지. 성장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성장하지 못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 초반에 이런 아버지의 죽음의 설정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임무를 부여받은 이 아이가 결국은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고 마침내 그 임무를 완성해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누구야? 휴인이가 아까 몇 등이었어? 3등이요. 3등, 4등이 누구였어? 다해? 다해. 하고 연호하겠습니다. 다해. 뻘들이 만약에 작은 웅덩이 있는 물을 쓰는데 손에 안 흘렸으면 그 물을 마셨을 거야. 나는 마셔봤을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 물은 손 위에서 흐르는데 물을 썼는데 물이 안 흐르니까 신기해가지고 마셔봤을 거야. 소름이. 다이야, 미안한데, 나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말해줄 수 있어? 자, 책 12쪽, 13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가다가 웅덩이에서 뭐 자기 얼굴도 보고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두 손으로 담아서 먹으려고 그 두 손으로 담았는데 오물인 그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손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손에 담겨 있는 물을 천천히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의 질문은 그 물을 여러분도 마셨을 거냐 마시지 않았을 거냐 뭐 이런 얘기지 다혜야. 이해해서 푸르마? 네. 해? 나였으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물도 깨끗했고, 그냥 지나가다가 있는 물 마시는 일도 흔했으니까 그냥 마셨을 것 같아. 다혜야 가까이 대고 얘기하지 안 들려. 호연이? 음, 나도 푸르미처럼 그때는 뭐 연못에서 물도 마시는 일도 잦았고, 그리고 신기하니까 먹어봤을 것 같아. 연우? 저는 안 먹었을 것 같아. 왜냐면, 웅덩이 물이었으니까 뭐, 미네랄이라고 다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산물 마셨을 것 같아. 약수터는 없었겠죠. 희은이?
나는 그 푸른이 말처럼 그렇게 물이 더럽지 않았을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마셔볼 것 같아. 다 했어요. 자, 이 이야기에서 이 물은 어떠한 역할, 어떤 의미가 있어? 물 마시기 역할이. 노래를 잘 부르게 해줘요. 그렇지. 이 물을 마신 이후에 이 아이가 노래를 잘 부르는데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게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아이 노래의 특징 뭐야? 약이 약, 누군가에게 약이 되어준다. 그 약이 되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움이 된다. 어, 낫게 해준다? 몸을 낫게 해준다. 아픈 걸 낫게 해준다.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몸이 아픈 걸 낫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신비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그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그 끝부분 어디를 보면 되냐면 160쪽. 소연이 저기로는 기억의 끝이라는 그런 장인데 어쨌든 160쪽에 넷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60쪽이요? 밑에 셋째 줄 160쪽 밑에 셋째 줄. 내가 말했다. 물속의 아이는 웃고 있었다. 나는 운덩이 물을 다시 손에 담아 마셨다. 운덩이 물은 운동이 여전히 시원했다. 시원했다. 그날 이후로 내 노래의 힘이 모두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내 노래의 힘은 모두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이 물 마시기 행위가 결국은 사실은 보면 물 마신다고 막 노래를 잘하고 노래가 약이 되고 진짜 그래? 아니요. 이요? 그러니까 판타지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물 마셨다는 데서 그 판타지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또 하나 이 물이 갖는 중요한 역할이 12쪽에 보면 웅덩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잖아. 그래서 12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양반은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물속에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네 얼굴은 그냥 보찜장수에 딱 맞아. 보상이고 보상. 그런데 160쪽에서는 밑에서 넷째 줄 보부상의 아들인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뭐해? 칭찬을 해. 두 개의 차이가 있지. 처음에는 보침장수에 딱 맞아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없어. 근데 나중에는 보부상의 아들은 내가 자랑스럽다고 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 그게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뭐 성장한 거지. 역경을 통해서 성장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또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연우. 어, 저요? 진행, 저는, 네? 진행하라고 진행, 연우. 뭐 얘기할 건지 준비 안 해놨어? 서찰을 정하는 아이예요. 제목을 보고, 어, 읽기 전에 서찰이라는 뜻을 몰랐으면 뭐라고, 생각했었어. 다해. 편물 같은 편지를 전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 소치하는 전화는 아니라고 해서 처음에는 심심해 보였는데 있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었어. 소연이. 그냥 전하는 거니까, 전달하는 거니까, 편지나 소식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휘은이. 나도 소연이처럼 그냥 편지 같은 걸 전하거나 뭐 중요한 걸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너네들처럼 전하는 거여서 편지 같은 걸로 생각했어. 다 했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 쪽수가 모르겠는데 저 뒤에 부분 부록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 지도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이가 실제로 뭐 했던 갔던 그런 그 루트가 나와 있어. 그리고 동시에 동학인민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대한 그 것들이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 곳에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로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러한 영화 형식을 로드무비라고 로드무비 뭐라고 한다고? 로드무비. 로드무비 로드 길 무비 영화 그 로드무비인데 이러한 그 여러 곳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로드무비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책 봤나? 그 자전거 그 뭐지?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쭉 가는 네. 그 책 제목이 뭐였나 생각이 안 나네. 자전거 나오는 거야? 아, 자전거 타고 그 아빠 엄마 뭐 가족이랑 같이. 그렇지.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요? 그치. 음, 불량은 그렇지. 불량한 자전거 여행 같은 책이나 이 서차를 전한 아이 같은 책이나 그런 점에서는 보면은 로드무비 형식을 띈 어떤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서찰이란 말은 사실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편지라는 말을 우리는 더 많이 쓰는데 서찰 또는 서간이라고 해요. 서간. 서찰, 서간. 서간? 이 서가 이게 글 서자에서 좀 서찰을 전한다. 서간이라고 하는데 편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 볼 겁니다. 제목이 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이상한 돈. 뭐에 관한 책이야? 저기 있음. 돈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서찰을 전한 아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 돈의 속성, 돈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